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된 회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애널리스트 커브도 들어왔고요. 기술적으로도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한 3년, 4년을 볼 때 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여러 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가장 후발로다가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만 광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그런 시점들은 언제겠습니까? 금리가 또 내려가고요. 경기도 좀 호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걸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요. 또 개인들이 또 이런 활용을 할 때도 경기가 좋아야지 많은 것들 이제 쇼핑도 많이 하게 되고 대리도 쓰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냐 하면 더 이상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익스펙테이션으로 일단 한번 올라가 주고요. 정말로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는 시그널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두 달 사이에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15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용이 정말로 좋으면 뭐 하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건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핵심만 좀 이야기 드리면서 갈게요. 과거보다는 좋아질 거다. 더 이상 악화될 만한 이유는 없다. YOY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잘 나올 거다.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 그 중에 다른 경쟁 포털보다는 상당히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유튜브 요즘 광고 수익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앞으로 광고가 또 많이 늘어나려고 하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죠. 특히 많은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많이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 광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매출 구조, 광고 이익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익 추이는 1쿼터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업황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쿼터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전체이익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크고요. 업황 개선 속도로 말하면 카카오도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네이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저점을 떨어져 가지고 업황이 좀 개선되는 속도가 빠른 건 카카오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시니어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선호할 거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개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 것들 아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렇죠. 비용 효율화 하면 볼륨 큰 애가 더 효율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벌 마케팅 시장들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때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피크 칠 때 우리가 눈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을 때 2012년도에 카카오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4년도에 카카오의 성장성 상당히 높게 봤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또 한 번 2020년도도 마찬가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데 이런 사이클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업사이드로 증가할 때는 광고나 매출, 경쟁 이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한 20만 원,
카카오는 한 55,000원, 뭐 6,000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배수 정도는 길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얼마 정도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20% 정도는 충분히 익스펙테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고려해 보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추이 이런 거 뭐 보면 뭐합니까? 자, 그 전체적인 부분만 하면 네이버 일단 볼륨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됩니다. 자, 개선 속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카카오가 조금 더 예를 들면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고 네이버는 묵직한 얼음처럼 꾸준하게 예를 들면 주가가 받쳐주는,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는 크게 변동폭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카카오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 보면 이러면 잘라 먹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부드러운 우상향.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널뛰기 하면서 우상향, 뭐 이런 부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가지고 테크니컬하게 접근해 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면 그냥 커머스 산업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부분 빼고 나면 그냥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뭐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한 300억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다 비용 절감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지금 웹툰 마케팅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큼 이렇게 영업이익이, 생각해 보세요. 18%, 전체 100으로 봤을 때 18이면 거의 영업이익률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글로벌에 투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돼서 흑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1년 전에 우리 포시마크 인수한 거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고 소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비용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굿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가도록 하죠. 자, 시니어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 카카오 보지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향상 또 화끈하신 분들은 카카오도 꼭 살펴봐 주시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삼성페이를 통해서 제휴한 카드 결제도 늘어나고 있고, 어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이것도 다 수익 아니겠어요? 근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이 속도는 더 확실히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 네이버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터지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면, 자, 역배열일 땐 어떻습니까? 자, 일단 보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한번 찔렀죠. 첫 시그널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시그널 나왔는데 못 뚫었어요. 그죠? 두 번째 와서 뚫었습니다. 근데 또 뭘 못 뚫었어요? 220일 못 뚫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더 바닥을, 그러니까 저점 확인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서히 예를 들면 저점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시그널을 느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드디어 뭐 합니까? 내려와서, 사실 여기죠. 여기서 221을 넘겼으면 수렴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221도 수렴하고요. 자, 220일 못 넘어갔으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121도 수렴하는 거. 이건 잊지 맙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120일로 수렴했으니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한 번 더 업사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업사이드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 한번 처음에 통과하는 때 나타난 시그널,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정배를 들어서고 1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겁니까? 시간상으로는 얼마만큼 필요하다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220일 올라가려고 그러면, 예, 시간상으로는 정확하게 60거래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5월달 아니에요? 5월 말이니까 6월 말, 7월 말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예상이 가십니까? 자, 근데 그걸 120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봉이 하는 역할이 뭐야?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끌어올릴 때 얼마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25만 원과 27만 원.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익스펙테이션 그것 때문에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다시 120일 이평과 60일 이평 사이의 수렴, 이것들이 다시 한번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해주는, 60일과 120일 매수해주면 다시 한번
정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다? 정배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좀 간단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타겟을 보실 때 지금 20만 원 정도 수준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 봐야 되는 건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 목이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종목을 갖다가 한 20% 정도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60일. 지금 매수하셨다고 하면 7월, 6월 말, 7월 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25만 원 이상 찍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지만요. 좀 낮을 수도 있죠. 높이가. 익스펙테이션이 낮다고 하면 조금 낮긴 할 텐데 제가 볼 땐 25만 원 이상 가야지만 됩니다. 약한 시그널은 어떤 걸까요? 22만 5천 원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그 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5천 원에서 올라와서 22만 5천 원에서 회전한다고 하면 여기 낮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220일 이동평균 수렴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 A1과 B1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수렴하는 구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시 60일 정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9월달 돼야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들어서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예측하건데 네이버의 지금 정도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 돌아가는 것들 보고 나면 25만 원 정도 충분히 찍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 시나리오 1, 2를 드렸습니다. 자, 그 점 참 착안해서 가셔야 되고요. 자, 22만 5천원에서 다시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버리세요. 왜냐면 어차피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 221일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에 한 달, 두 달이 비면 딴 종목 하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은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린 제 주제는 그거예요. 백투노멀이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네이버가 더 업황 개선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실생활 속에 서비스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많고요. 네이버는 포털 공간 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거기서 나오는 매출량을 생각해보면 네이버 쪽이 훨씬 더 용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아마 좀 더 파워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뭐 한다고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쉐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